반야심경, 이렇게 들으면 쉽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쉬운 해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몸보다 더 지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몸이 힘들면 잠깐 쉬면 됩니다.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누워서 하루 쉬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릅니다. 잠깐 쉰다고 해서, 누워 있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릴 적 서운했던 기억, 가슴에 박혀있는 가족 간의 말다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 나이 들면서 더 커지는 건강에 대한 걱정과 자식들, 손주들, 배우자에 대한 끝없는 염려까지,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가슴 한켠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아주 짧은 문장들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려운 한자, 산스크리트어, 불교 용어는 잠시 옆으로 미뤄두고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야기와 비유로만 풀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이라는 단어 정말 허무하다는 뜻일까? 반야심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이라고 하면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뭔가 허무주의, 살아봤자 무슨 의미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그런 냉정하고 차가운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모든 것이 변하고 얽히고 흩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딱 잘라 고정된 실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는 나에게 소중한 친구였는데 오늘은 서운한 말을 해서 미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보니 너무 안쓰럽고 감사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놓여있는 자리, 그때의 감정 상태, 함께 겪는 사건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 자체가 원래부터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굳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힌 그 한마디 말도 사실은 그날의 컨디션, 그 사람의 인생사, 우리 사이의 오해들이 뒤섞여 나온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그 사람, 그 사건은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다. 여러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거품과 같다. 거품은 멀리서 보면 동그란 공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잡으면 바로 터져버립니다. 단단한 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어있는 것 같죠. 이걸 가리켜 공이라고 부릅니다. 2. 오온이 공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착각. 반야심경에는 오온이 다 공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온은 사람을 이루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우리 몸, 외모, 건강 상태. 수, 느끼는 감정, 기분. 상,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행, 습관, 성격, 의지, 반응. 식, 의식, 나라는 느낌. 우리는 이 5가지를 느끼면서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나는 원래 인복이 없어. 나는 원래 성공운이 없었어.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런 생각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 다 공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너는 고정된 완성본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기억, 환경과 습관이 잠시 만들어낸 임시 본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평생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 약한 게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뿐입니다. 만약 조금씩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경험을 하고 안전한 환경에 오래 머문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이 당신의 전부라고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변화 가능성이 큰 존재입니다. 3. 고통이 없다는 말 너무 현실감 없지 않나요? 반야심경에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면 아마 이 말일 겁니다. 고통이 없다. 우리는 분명히 고통을 느끼며 삽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살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여기서 반야심경이 말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경험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를 잘 들여다보면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더 큰 문제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말은 5초, 10초 만에 지나갔지만 그 기억은 5년, 10년, 20년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자존감을 깎고 대인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삶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도 지금은 기억조차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매일매일 되살아납니다. 이때 반야심경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건 그때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에 붙어 있는 당신의 해석과 기억과 감정입니까?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고통이 없다는 문장은 결국 고통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붙잡고 있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그 마음을 바꾸면 고통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수행은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참아야 한다. 언제나 방향은 더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은 늘 바쁘고 머릿속은 늘 시끄럽습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건 왜 못했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반야심경이 보여주는 길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수행이란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생각, 끝없이 이어지는 비교와 후회,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컵 안에 걱정, 분노, 질투, 후회, 미련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안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컵이 필요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집, 더 큰 통장,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관계.
하지만 반야심경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컵을 더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안에 있는 찌꺼기를 조금만 버려보세요. 컵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찌꺼기를 덜어낸 만큼 새로운 물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나를 자꾸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천천히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5. 있는 그대로 보기, 지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려운 철학 지식이나 책을 많이 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비가 오는 날을 떠올려 봅시다. 단순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비가 온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에 여러 생각을 붙입니다. 운이 안 좋네. 오늘 하루 다 망쳤다. 이런 날은 기분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 괜히 약속을 잡았어. 이 모든 문장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사실은 비가 온다 한 줄인데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내 기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인상을 썼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단정 짓는 순간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단지 머리가 아팠거나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거나 눈부셔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인상을 썼다 뿐인데 거기에 나를 싫어한다는 해석을 붙이면 그때부터 고통이 생겨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 보라. 사실은 짧고 단순하다. 고통은 대부분 해석에서 생긴다. 있는 그대로 보려는 연습을 할수록 사건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훨씬 덜 요동치게 됩니다. 6. 무가 반복되는 이유, 하나씩 내려놓는 체크리스트. 반야심경을 읽다 보면 중간에 무라는 글자가 끝없이 반복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무고진멸도, 무지무득.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 여기부터 어렵다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이 경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무의 나열은 단순한 문장 장식이 아니라 일종의 마음 정리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어 올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상처받았던 기억, 귀에 들리는 말만 믿다가 오해했던 순간들, 머릿속 생각을 너무 믿다가 스스로를 괴롭힌 수많은 날들. 반야심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합니다. 이것도 공하고 저것도 공하고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이다. 무라는 글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의 실체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봐라. 생각보다 덜 단단하고 생각보다 더 쉽게 손에서 놓을 수 있다. 7. 지혜를 얻을 것이 없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무지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을 딱 들으면 그럼 공부는 왜 해? 수행은 왜 해? 반야심경은 왜 읽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뜻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밖에서 새로 얻어야 할 지혜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을 겪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음이 살짝 가라앉으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봤으면 좋았을걸. 사실 그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 이 말들은 어디서 새로 배우거나 누가 들려줘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있던 지혜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얻을 지혜가 없다는 문장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혜를 갖고 있다. 다만 걱정과 분노, 두려움과 집착이 그 지혜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수행의 방향은 지혜를 밖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리고 있는 먼지들을 하나씩 털어내는 것입니다. 8.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반야심경의 위로. 젊을 때는 무언가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는 반야심경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뒷부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덜 후회할까?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옛날 일이 떠오를까? 반야심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단번에 답을 주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질문을 붙잡고 있는 마음 자체도 공하다. 너무 정답만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지금 이 순간의 관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보라. 우리가 평생 쥐고 있던 원망, 미움, 후회, 죄책감들에 대해 반야심경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것들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탓만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엮여 만들어진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한 줌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남은 인생을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자.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결심을 도와주는 경전입니다. 9.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정리해보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생각만큼 단단한 실체가 아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과거의 상처도, 지금의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가 수많은 인연과 조건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영원한 바위처럼 착각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건 파도일 뿐이다.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그 아래에는 늘 고요한 바다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삶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삶을 너무 무겁게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비우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덜 집착하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며 놓아버릴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반야심경을 외우지 못해도 원문을 다 알지 못해도 아,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이란 이런 느낌이구나.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작은 깨달음 하나를 마음속에 남겨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리가 곧 공입니다.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고 붙들어 두려 하면 사라져 버리는 이 한 호흡 한 호흡 속에서 반야심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된다. 조금 비워도 괜찮다. 이상 시니어 보물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